번째, 이거는 쉽죠. 1부터 100까지 출력하는 거 while문이 아니라 이제 for문으로 range를 이용한다면 범위가 어떻게 돼야 1부터 100까지 나올지 100이라고 쓰면 될까요? 인자 하나만 있으면은 range 함수에서 인자가 하나만 있을 경우에는 종료되는 값이었죠. 근데 그 종료되는 값이 스텝 증가 또는 감소하는 그 방향으로부터 직전까지예요. 그러면 이때는 0부터 99까지죠. 초기 값은 0으로 기본 값이니까. 그래서 1부터 할 거면 1이라고 명시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스텝은 뭐 안 건드려도 되고 101까지 스텝은 1일 거니까. 그러면 어때요? 1부터 시작해가지고 100까지 나왔죠?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100부터 1까지 역순으로 출력이에요. 100부터라고 나왔으니까 초기 값이 100이고 1까지 출력한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우선 0이어야 되는데 어느 방향으로 갈 건지도 써줘야 됩니다. 스텝을 안 써주면, 이거 안 써주면 1로 남아있잖아요. 1이랑 마이너스 1은 다른 거 아시죠? 확실하게 써줘야 100에서 1까지 감소하면서 갈 수 있죠. 100부터 1까지 출력하는데 문제없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1부터 100 사이 수 중에서 짝수만 나오게 하면 돼요. 짝수만. 얘가 1부터 100까지 나오는 건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해당 범위 내에 있는 짝수는 2부터 98까지죠. 그렇다는 건 조건문을 안 쓰겠다면 초기 값을 2로 해주면 되고요. 스텝을 2로 해줘도 되겠죠. 2씩 증가하려면 2부터 시작하면 되죠. 짝수만 나올 때. 근데 이 방식보다는 이 방식을 쓰는 게 더 좋죠. i가 짝수인지 판단해가지고 짝수일 때 그때만 출력하도록 하는 조건문을 써주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똑같아요. 여기도 100부터 1 사이 짝수니까 범위는 이대로 두고 여기를 마이너스 2로만 바꿔도 되는 거죠. 그러면 짝수만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처럼 해도 되고 이래도 문제 없죠. 그럼 이번에는 포문으로 9구단 8단 출력하는 걸 해볼 건데 이거는 뭐 쉬워요. while문까지 해봤으면은 무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단을 저장할 변수 하나 있어야 되고 8 곱하기 1부터 8 곱하기 9까지 출력한다고 했을 때 이 곱하는 수만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1씩 증가하면서
이 곱하는 수를 레인지를 통해서 가져오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곱하기 1부터 곱하기 9까지 한다고 했을 때 레인지 함수에다가 1부터니까 초기값 명시해줘야 되고 10까지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는 몇 단인지 이거는 좀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던 대로 하면 되죠. 곱하는 거는. 근데 얘를 밖에다가 빼줘야 되죠. 반복문 안쪽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매번 실행할 때마다 나온 거니까 이렇게 돼야 하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1단부터 9단까지 출력입니다. 각 단별로 곱하기 1부터 곱하기 9까지 하면 되고 그러면 지금은 8단밖에 안 나오는데 지금 1단부터 9단까지 출력이니까 단의 초기값을 1로 놓고 얘도 반복문 안쪽에다가 넣어줘야 단의 값이 증가하겠죠. 1부터 10까지 여기는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단이라는 변수 따로 만들 필요가 없이 그러면 이제 단이 1일 때 1 곱하기 1부터 1 곱하기 9까지 나오게 하려면 이중 폼은 사용하면 됩니다. 이 밑에다가 바로 범위는 뭐 같아요. 여기 있는 거 가져다 쓰겠습니다. 그랬을 때 단이 1일 때 1단 출력되고 2일 때 2단 출력되고 뭐 이걸 지금 질문하지는 않겠죠. 이미 Y문에서 다 뗐기 때문에 포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만 알고 있다면 어떤 부분이죠? 그럼 어디를 모른다는 거죠? 네, 일단은 모르는 부분은 정리하시고요. 일단 문제 이어서 계속 풀도록 하겠습니다. 1부터 n 사이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천천히 1부터 n 사이에요. 함수를 구현하는 겁니다. 합을 반환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반환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으니까 리턴 해야 된다는 거 알고 합을 담을 변수가 하나 있어야 하고 소수인지 아닌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함수 구현하는 거니까 define이라는 키워드 사용해야 되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함수를 구현하라고 했으니까 구현하면 돼요. 정의할 때 define이라는 키워드 쓰고 함수 이름 소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 이거는 아니지. 소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는 여기서 구현하는 게 아니죠. 소수의 합이니까 sum prime
num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1부터 n 사이라고 했죠. n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뭐 기본 매개 변수를 쓰고 싶다. 그러면 8이라고 하겠습니다. 기본 값을 8로 설정해도 되고, 나는 뭐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 거다. 그러면 굳이 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합을 리턴하면 되는데, 아직 이 함수 내부에는 sum이라는 변수가 없으니까 만들어 놓고, 여기까지 함수의 기본 형태를 만들어 놨습니다. 기본 거리니까. 그러면 테스트 케이스 테스트 케이스로 1부터 10까지 이 사이에 존재하는 소수의 합 이 자리에 반환해서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의 출력 결과는 1부터 10까지면 소수가 2, 3, 5, 7이니까 2, 5, 17, 17이라고 나오면 돼요. 근데 지금은 리턴하고 있는 값이 0이죠? sum에 0이 들어있으니까 네, 0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0을 출력한 건데 자, 이 사이에서 소수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소수가 맞을 때마다 sum에다가 기존의 값을 보존한 채로 해당 범위에 존재하는 숫자를 더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1부터 10 사이에 존재하는 소수라고 했으면은 포문을 이용한다고 했을 때 범위가 나와 있는데 이 범위를 range 함수를 쓴다면 1부터니까 초기값 써주고 10까지니까 11이라고 쓰면 되죠. 근데 이 부분을 11이라고 직접 쓰기보다는 매개 변수를 이용한다면 n에다가 1을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어떤 테스트 케이스에서 어떤 숫자를 줘도 범위는 내가 정의한 대로, 문제에서 정의된 대로 지킬 거니까. 그럼 기본 구조를 써보자면 이 상태에서 n 더하기 1로 바꾼 다음에 반복할 내용이 sum 값에다가 어떤 수를 더하는 건데 지금 이 상태는 어때요? 이 상태라면 해당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숫자를 더하는 거죠. 여기는 지금 12 4개 변수 안에 들어가고 있으니까 1부터 10까지 전체 합 55가 나오겠죠. 17이 아니라 잠깐 sum 1부터 10 제대로 나왔죠? 한 번에 안 나오네. 그래서 55라고 나왔는데 얘가 i가 소수일 때만 더하면 되잖아요. sum 값에다가 소수를 판단하는 거. 저는 이제 그 함수를 만들면 되는 거죠. 이건 뭐 따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일단 얘가 1 이하라면 그거는 소수가 아니니까 false 리턴하면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num이 뭐라고 할까 5라고 한다면 여기에 5가 들어있다면
이 범위 내에 있는 숫자 중에 1과 자기 자신은 제외하고 얘네를 나눠봐 가지고 나누어 떨어지는지, 얘가 얘네 중간에 있는 숫자가 얘의 약수인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면 범위는 어때요? 일단 5라고 했을 때 5라고 한다면 2, 3, 4고, 7이라고 한다면 2, 3, 4, 5, 6이죠. 그러면 초기 값은 무조건 2가 될 거고, 자기 자신에서 1을 뺀 것까지가 범위가 나왔죠. 이거를 포문으로 나타내 보자면 초기는 2고, 그 다음에 넘만 써줘도 되죠. 바로 앞에서 멈추니까. 그래서 만약에 넘을 해당 범위 내에 있는 숫자 i로 나눈 나머지가 0일 때 1과 자기 자신 외에도 나누어 떨어진 경우가 발생했으니까 얘는 소수가 아니라고 말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더하기 전에 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i가 이 범위 내에서 가져온 숫자 i가 소수인지 아닌지 얘한테 물어보면은 이 자리에는 true 아니면 false만 남게 되니까 소수를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true가 남으면 소수의 합을 구할 거고, 이렇게요. 만약에 4개 변수, 기본 4개 변수를 10이라고 한다고 하면 얘한테 인자를 안 줘도 알아서 돌아가니까 n의 값은 10인 상태로 시작해서 똑같이 17 나오고, 20이라고 한다면 1부터 20 사이에 존재하는 소수의 합인 77이 리턴되죠. 뭐 기본 매개 변수는 이렇게 쓰면 되고요. 다음 문제. 리스트에 21, 5, 6, 7 담고 얘를 연결해 준 다음에 포문으로 요소를 전부 출력하는 겁니다. 그냥 얘 순회하면서 각 인덱스별로 존재하는 요소를 다 가져오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선 인덱싱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값에 직접적으로 접근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까지 뭐 이해되시죠? 자, 이번에 똑같이, 근데 조건이 붙었습니다. 조건. length를 사용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여기 a가 있는 위치 대신에 length, 길이를 구하는 함수죠. 얘를 쓰면 왜 안 될까요? 이렇게 쓰면 안 되는 이유는 in이라는 키워드를 생각해 보세요. 얘 뒤에는 언제 뭐가 나왔는지 항상
레인지가 나왔을 때도 있었고 리스트가 나왔을 때도 있었죠. 근데 지금 나와 있는 랭스는 어때요? 그래서 단일 값이죠. 여기는 복수의 값인데 여기는 단일이잖아요. 또는 뭐 복수의 가능성이 있다거나. 그래서 안 되는 건데 얘를 레인지로 감싸면 가능해지죠, 이제? A의 길이는 5예요. 아, 요소의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인 뒤에 이제 여기에 나오는 게 요소의 개수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어, 복수인 것들이 나왔을 때는 얘네들의 수만큼 반복했죠. 홈은. 근데 단수일 때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럴 수도 없고.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는 5가 남아있으니까 인자가 하나로 주어진 레인지 함수예요. 그러면 얘의 범위는 0부터 4까지죠. 1씩 증가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0, 1, 2, 3, 4가 차례로 이 변수에 들어가서 출력되겠죠? 그러면 출력됐을 때 그 결과는 A와 연결된 리스트의 인덱스 번호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인덱싱을 한다면 요소를 전부 다 출력할 수 있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번에는 역순으로 출력입니다. 역순으로 출력. 랭스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그전 거 그대로 가져왔고, 근데 얘는 앞에서부터 출력했는데 이게 아니잖아요. 76512라고 나와야 됩니다. 76512. 그러면 지금 이 i에 들어가고 있는 숫자가 연결된 리스트의 인덱스였으니까 인덱스의 마지막 번호부터 처음 번호까지 감소하게 해주면 되는 거죠. 마지막 번호가 초기 값이어야 하니까 마지막 번호인 길이에서 마이너스 1을 빼주고 마이너스 1 앞까지 1씩 인덱스가 감소해야 돼요. 그랬을 때 i 값이 a랑 연결된 리스트의 맨 뒷부터 앞까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인덱싱 할 수 있는 거죠. 76512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역순으로 라고 했으면은 뭐 순서가 어떻게 됐든 간에 이 범위 있죠. 범위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정의하고. 그러면 이제 3개 문제 남은 거 리스트에 각 달의 끝날짜를 담고라고 했으니까 일단 담아보죠. 2월은 올해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2024년이죠. 연도 수가 4의 배수이고 또 이제 100의 배수가 아니면서
400의 배수일 때 이때가 윤년입니다. 잠깐 맞나? 갑자기 헷갈리네. 윤년. 응? 잠시만요. 어? 어? 또 갑자기 모니터 연결이 이상해져가지고 또 이러네. 잠시만요. 이거 윤년 계산하는 게 이거 말고 더 있었던 여기 있다. 4로 나눠 떨어지거나 100으로 나눠 떨어지지 않으면서 400으로 나눠 떨어져야 윤년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4의 배수라고 해서 윤년이 아니라는 거죠. 음, 오케이. 그래서 2024년이 윤년이니까 2월달이 29일까지 있는 건데 2023년 작년을 생각해 보면 2월달은 28일까지밖에 없었어요. 윤년이 아니니까. 그래서 29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31일, 30일, 맞나? 자, 이렇게 마지막 달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얘를 마지막 달이니까 라스트 데이즈라고 의미가 있게 연결한 다음에 출력할 거예요. 리스트를 순회하면서 가져오는 값이 마지막 날이니까 라스트 데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순회하면은 각각의 요소를 하나씩 가져오죠. 그래서 형식이 지정되어 있으니까 몇 월은 며칠까지 있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일 위치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뭔지 알아요. 근데 월 자리에 들어가야 하는 거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1이라고 먼저 넣고 시작해 보면은 전부 다 1월은 며칠까지, 전부 다 1월은 이날까지라고 나오죠. 간단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month라는 변수 이거를 이용할 건데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숫자 1만 사용해가지고 뭐 하는 거 있었죠? 그때 숫자 1을 변수 i에다가 집어넣고 i 값을 1씩 증가시키면서 계속 i 값만 썼던 것처럼 month라는 변수에다가 1을 집어넣고요. 이걸 출력할 때마다 month의 값을 1씩 증가시킬 겁니다.
근데 지금 증가하지 않은 이유가 원스가 1부터 시작해가지고 초기화되고 있죠? 얘의 위치가 밖으로 빼줘야 초기화 안 되면서 월의 수가 일씩 증가하도록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length라는 함수를 사용해야 돼요. length라는 함수. 여기랑 크게 뭐 다르진 않습니다. 근데 좀 다르겠죠. 여기는 리스트를 직접 순회하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length 함수를 사용해야 하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는 12가 남고 range 함수가 실행된 결과 여기에는 0부터 11까지 남죠. 결국 last day에 들어가는 거는 0부터 11의 값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last day는 적절하지 않으니까 지워두고 month도 지워두고 월만 출력해 본다면 이 i에는 이 리스트의 인덱스이면서 그 인덱스는 얘네들이 마지막 날인 뭐라고 해야 돼? 얘네들이 마지막 날인 월 수랑 1 차이 나죠? 그러면 인덱스에다가 1을 더하면 월 수가 되지 않을까요? 0번 인덱스에는 1월의 마지막 날이 들어있으니까 0에다가 1 더하면 1월이잖아요? i에다가 1을 더한다면 월은 해결됐죠? 그러면 이제 며칠까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며칠까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며칠까지는 인덱싱 하면 되죠. i에는 인덱스 번호가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월 수를 출력했으니까 인덱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고 좀 더 깔끔하게 하자면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이게 좀 더 의미가 있으니까 뭐 last day라는 변수 만들고 이렇게 해도 되고요. 취향 차이입니다. 취향 차이.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는 enumerate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뭔지 저는 따로 언급은 안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검색을 하면 돼요. 검색. 자꾸 이제 수업 시간에 얘기 안 한 거를 문제에서 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거는 이제 검색 능력을 키우기 위한 방법이니까 의도니까 너무 이제 좀 뭐 안 알려준 거를 수업 시간에 풀려고 한다 이런 말씀은 하시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이거를 이용해 보도록 할 건데 이뉴머레이트를 쓸 거예요. 이뉴머레이트는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함수. 여기에다가는 인자로 last days를 줄 거예요. last days. 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뉴머레이트를 사용하려고 할 때는 인덱스와 인덱스에 들어있는 값을 동시에 접근하면서 반복문 돌리고 싶을 때 쓴다 라고 나와 있죠. 말 그대로 동시에 접근을 해야 되니까 접근했을 때 그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도 두 개여야죠. 인덱스와 해당 인덱스에 들어있는 값을 저장할 변수 두 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은 한 개밖에 없죠. 그리고 얘가 딱히 설명은 안 나와 있네. 이 앞에 인덱스, 이 앞에는 인덱스에 들어가는 밸류, 그거를 집어 넣습니다. 순서가 이래요. 그래서 여기에는 해당 리스트의 인덱스를 집어 넣고 여기다가는 인덱스에 들어있는 값을 집어 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거고, 이렇게 되면은 위에서처럼 이렇게 좀 인덱스에다 1 더하고 인덱싱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다가 뭐 그래도 1은 더 해야 되고, 왜냐면 영월은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죠? 이렇게. 또 이뉴머레이트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얘를 사용하려는 의도만 파악하고 있으면 오히려 얘네들보다 더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죠. 대신에 얘가 가져오는 거는 인덱스, 그 다음에 인덱스에 들어있는 값, 이 순서대로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나중에 이뉴머레이트 쓸 일 있으면은 써도 되지만, 이거 이런 거 있었는데 하면서 기억이 잘 안 난다. 안 써도 돼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고, 무조건 쓸 수 있으면 좋지만 모른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